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한의학 박사 김순열, 출판사는 리더북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진짜 식사 2인데요. 일전에 앞부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삶을 달걀.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삶은 달걀이면 충분하다. 삶은 달걀은 위장에 편한 음식이어서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다. 달걀에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의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신경의 활동을 돕는 콜린, 레시틴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두세 개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아침에 바쁘다면 전날 밤에 달걀을 삶아두고 달걀 껍질을 미리 까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다음날 꺼내 먹으면 좋다. 몸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을 먹는 것이다. 다음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국장은 머리카락, 손톱, 눈썹,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청국장에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프롤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피부 노화도 방지한다. 그뿐 아니라 청국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서 장내 유해 세균을 없애고 유익한 세균을 증가시켜준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청국장을 즐겨 먹는 것이 좋다. 갱년기에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두부와 청국장을 함께 찌개로 끓여 먹거나 청국장 가루를 선식처럼 두유에 타먹는 것도 좋다. 아침에 먹는 식품으로 다음은 사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밤새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장운동을 활발히 해서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이다. 사과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뛰어나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사과를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면 비타민을 포함한 몸에 좋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다. 사과는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덩어리로 먹을 것을 권한다. 갈아서 먹으면 당분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녹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침 공복에 섭취해도 속쓰림이 없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자 100g당 비타민C가 3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자는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몸의 염증을 완화시킨다. 다른 채소의 비타민C는 조리할 때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달걀에는 사실상 비타민C가 없으므로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감자는 채로 썰어서 볶고
달걀은 스크램블을 하든지 혹은 계란 감자국을 끓이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이왕이면 감자와 달걀을 함께 먹기를 권한다. 다음은 2장, 가속노화 예방을 위한 최강의 식단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과 섭취할 음식. 가끔 눈이 실룩실룩거리거나 몸이 어딘가에서 경련이 생기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몸이 떨린다고 해서 반드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탈수로 물이 부족하거나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이 떨리기도 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가 떨리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가 탈수를 유발하고 신경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 중에 최소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받기를 권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 단맛이 당긴다. 영양학자인 피오나 턱의 보고에 따르면 달달한 것이 밑도 끝도 없이 당긴다면 그것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그네슘은 여성의 생리와도 관련이 있다. 생리 전에 유독 식욕이 증가하고 생리적 증후군으로 생리통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것도 마그네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마그네슘 부족이 자궁의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근육통과 근육경련. 과로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있고 경련이 생긴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마그네슘의 부족이라고 한다. 근육통과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섭취와 함께 마사지를 받거나 반신욕을 자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음은 불면증입니다.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약해지고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뇌신경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독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해서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는 하지불안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에 잠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뼈가 약해진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를 구성하는 칼슘의 양이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간에 고여서 돌이 되지 않고 뼈로 직접 가기 때문이다. 위산역류. 자연요법 전문가인 멜리사 글로버 박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위산을 중화해서 위산 가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을 없애주는 위산 억제제의 연료에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된다. 대신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위장장애로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고 과로하지 않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기분이 우울해진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변비.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식을 적게 먹었거나 또는 장이 약해서 변비가 오기도 한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때로 긴장하고 격려를 유발하여 장우동이 나빠진다. 이때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장의 긴장이 감소하면서 장우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변비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일 해독 주스 혹은 AB 주스를 2컵씩 만들어 마시면 변비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다음은 만성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가 쌓이면 의욕을 잃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몸이 천근만근이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해보아도 피로가 가시지 않을 때는 마그네슘을 보충해보자. 심각한 편두통. 비타민 A, B, C, D가 부족해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보통 두통이 아니라 심각한 두통을 유발하는 편두통이 생긴다. 마그네슘 부족이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부른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편두통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를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혈압이 상승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간다. 혈압과 혈당을 내리는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으로 혈관을 확장해서 말초혈관으로 피를 돌려야 혈압이 떨어진다. 그런데 말초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혈당도 마찬가지다. 운동으로 당을 태워야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마그네슘의 부족을 의심해보자. 마그네슘은 아몬드, 호박씨, 파칸,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오트밀 같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에 들어있다. 그 외에도 콩과 아보카도에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호르몬의 주 성분이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단백질이 근육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충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근육이 30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원래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근감소증이 발생한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고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는 힘이 부족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간단한 운동 동작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뼈를 보호해주는 근육이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근감소증은 겉으로 보이는 골격근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는 내장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그래서 위장 근육이 얇아져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위축성 위염이 되기도 하고,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염, 전립선염이 되고, 눈 근육이 약해져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꺼풀, 볼살이 처지는 것도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다. 이름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매우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질병 치료 후에도 몸의 회복이 더디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피로를 쉽게 느낀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신호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단백질 부족의 신호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그 중에 알기 쉬운 것이 바로 허벅지 사이즈이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고 근감소증이 오면 눈에 띄게 허벅지가 줄어든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고 질병이 잘 낫지 않고 잔병치레도 많아진다. 이외에도 단백질 부족은 탈모 혹은 굽어지는 자세 등을 유발한다.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하는 게 좋을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단백질은 근육의 생성과 신진대사에 사용하고 남은 양이 지방으로 변한다. 또한 잉여 단백질이 간에서 분해되고 신장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분해돼야 될 단백질의 양과 지방의 양이 쌓이면서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과잉 단백질 때문에 뼈로 가는 칼슘이 오히려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배출되어야 되는 요산이 관절 사이에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단백질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자. 단백질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다. 너무 빨리 흡수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너무나 빨리 흡수되는 영양분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단백질은 자연 그대로 조금씩 천천히 흡수되도록 복용하기를 권한다.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위해 먹고 바르는 콜라겐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과연 콜라겐을 먹고 바르면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 사람의 콜라겐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먹어서 보충하는 영양분일까? 단백질이므로 먹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콜라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된다.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어서 녹말을 분해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그러나 단백질은 위장에서 한번 소화되고 더 작게 부서진 단백질이 소장에서 한 번 더 분해가 된다. 콜라겐이 그 자체로 흡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약 90%의 콜라겐은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대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체내로 흡수된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 먹는 콜라겐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피부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결국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비싼 콜라겐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부를 보기 좋고 탄력 있게 만드는 뼈대인 콜라겐은 우리 몸 외부에서 충당하는 물질이 아니다. 콜라겐과 비타민의 차이점.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리고, 비타민 B를 먹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오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 하지만 콜라겐이 부족할 때는 꼭 콜라겐 자체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먹어야 한다. 물론 콜라겐 제품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므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비싸게 보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콩, 두부, 우유, 각종 채소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섬유 모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을 앓고 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다. 이때 우리 몸은 줄어든 콜라겐을 보충하려고 한다.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 모세포에서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콜라겐이 꼭 필요한 곳에 콜라겐을 만들어 보충해준다. 섬유 모세포가 아미노산을 혈액에서 받아 콜라겐을 합성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아미노산을 섬유 모세포라는 기계에 넣으면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단백질을 먹고 콜라겐을 먹어도 섬유 모세포가 일하지 않으면, 혹은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약간의 효능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콜라겐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아미노산의 효능이고,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굳이 콜라겐 제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살려주지 못하고 간에 쌓여서 간 경화가 되고, 폐에 쌓여서 폐 섬유화가 되면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피부 탄력을 살려주는 콜라겐은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염증 반응이 잘 제어되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미노산 공급이 원활하고 노폐물 제어가 잘 되고 있을 때, 섬유모 세포에서 알아서 적재적소에 만들어 채워주는 것이다.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술과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무릎 관절염이 사라지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항염증, 이뇨, 항산화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으로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이뇨 효과로 무릎과 전신의 부종을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로 간과 혈액의 독소를 제거한다. 샐러리에는 비타민C를 포함해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K 등의 비타민과 지아잔틴, 루테인 및 베타캐로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이 무릎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면역체계를 증진시켜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샐러리의 류테올린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하고 뇌염증을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아피제닌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하며 위암과 췌장암, 유방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샐러리를 녹즙이나 반찬으로 즐겨 먹으면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은 사골국물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는데 사실 진통제는 요통이나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진통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뇌를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 손을 베이면 피가 나고 붓고 통증이 심하다.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아프진 않겠지만 상처는 그대로 있다. 통증이란 알림 신호, 화재 경보 같은 것이다. 우리 몸에 이런 고장이 났으니 면역력을 동원해서 치료하라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지속해서 무시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의 구성 성분이라고 알려진 글루코사놀, 콜라겐 같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런데 이런 성분은 모두 사골국물에 많이 들어있다. 사골 육수에는 콜라겐과 각종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있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다.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가 있다. 사골국물을 매일 한두 잔씩 복용하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우술입니다. 우술은 쇠의 무릎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이다. 소의 무릎처럼 생겨서 우술이라고 한다. 관절염 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을 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약재 중 하나이다. 우술은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된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강황, 대추, 두충, 오가피, 홍아씨 등 이런 약재들과 함께 차를 만들어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산성화가 된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사람은 몸의 산성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레몬과 같은 감귤류는 실제로는 산성식품이다. 하지만 이들이 체내로 들어오면 알칼리성 반응을 유도한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 된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핵산이 요산으로 변하며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관절이나 연골 등 조직에 침착되어 생기는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발병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부으면서 통증이 극렬한 질병이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와 레몬 추출물이 혈액 내의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고 한다. 레몬 주스를 마시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양의 탄산칼슘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두 잔의 레몬 주스를 마시면 좋다. 너무 진한 레몬 주스는 치아 손상을 유발하고 입과 목,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물로 희석해서 먹어야 한다. 레몬은 강황, 대추, 우슬, 녹차와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양분은 칼슘과 비타민 D이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생성하고 강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다. 다음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다. 그 외에도 뱅어포,
멸치, 연어 등 푸른 생선이 있다. 또한 브루콜리, 케일 등과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다. 미역과 마카다미아 등도 칼슘 함량이 높다. 다음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음식은 표고버섯, 두부, 달걀 등이 있다. 비타민 D는 음식보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중요하다. 상추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철, 엽산 등이 풍부하다. 상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 A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모이는 것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상추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에 나쁜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이 뼈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달콤한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긴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와 녹차. 카페인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굳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자. 커피의 강렬한 자극을 잊지 못한다면 레몬즙을 권한다. 레몬즙의 강한 신맛이 커피의 추억을 지워줄 것이다. 다음은 과도한 음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술을 자제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도 방해한다. 골다공증 예방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해야 칼슘이 뼈로 간다. 뼈에 운동 자극이 전해져야 뼈가 칼슘을 불러온다. 운동을 하지 않고 칼슘만 먹게 되면 칼슘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착되는 경우가 있다. 담낭에 들러서 담석이 되고 신장에 눌러앉아 신장 결석을 만들고 관절에 정착하면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해줘야 한다. 노화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면인데요. 다음은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면서도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잠자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카페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티라민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대사 생성물이다. 티로신은 주로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고기와 치즈, 포도주, 맥주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주로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품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티라민이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두통이나 심장 박동의 빠름, 혈관 수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티라민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이유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을 잠자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된다. 티라민은 와인과 막걸리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에 와인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잠자기 전에 와인을 마시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마시는 와인은
장기적으로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와인 안주로 치즈를 곁들이는데 치즈도 발효식품이므로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와인과 치즈를 먹으면 뇌신경을 더욱 흥분시킬 수가 있다. 잠자기 전에 짜게 먹는 것이 숙면을 방해한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중요한 신체 활동은 신경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낮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기억해야 될 일,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뇌신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활발히 움직인다. 이러한 뇌신경의 활동을 방해하는 음식이 바로 소금이다. 잠자기 전에 짜게 먹는 것이 숙면을 방해한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신경을 청소하는 림프에게 순환이 방해되므로 야식이 몸에 나쁜 것이고 짠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고 많이 먹는 것이 나쁜 것이다. 가벼운 운동이나 반신욕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강제로 시키면 뇌신경의 글림프 신경도 활성화된다. 운동으로 오른 체온이 식으면서 수면을 유도해준다. 또한 반신욕은 온몸의 모세 혈관을 열어서 뇌신경에 걸린 압력을 떨어뜨린다. 림프순환도 강제로 시켜서 노폐물을 제거한다. 건강해지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잠을 잘 자야 만성피로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한 잠을 잘 자야 치매나 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다. 다음은 피부를 10년 정도 젊어 보이게 하는 음식입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특히 녹차 추출물은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부염과 주사비 같은 피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강력하다.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탄력성 감소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다음은 사골 국물입니다. 최근에 사골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 유명한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사골 국물을 먹고 다이어트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입소문이 났다. 사골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의 하나인 5대2 단식을 하면서 단식 기간에 사골 국물만 마시는 것이다. 사골 국물은 포만감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하고 있다. 사골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데 그중 돋보이는 것은 콜라겐 함량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사골 속의 콜라겐 성분과 지방 성분이 바로 피부의 탄력을 길러준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사골 국물을 자주 마시면 좋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빼놓을 수 없다. 올리브 오일을 먹지 않고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 건강에 강력한 효능을 준다. 올리브 오일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올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올레산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조를 막아준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의 가장 위층인 각질 부분에 침투해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비타민 A가 피부의 표면 내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한다.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를 예방하고 스칼렌 성분은 보습에 효과가 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효능은 막힌 피지를 녹여서 모공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다. 각질을 제거해서 주근깨를 제거하고 피부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등 많은 효능이 있다. 다음은 갈근입니다.
갈근은 일반적으로 칡이라고 부른다. 갈근은 한약재로 사용되는데 땀을 내고 열을 내고 갈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갈근은 우리 몸의 진액을 피부로 보내서 피부병을 치료한다. 갈근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다이드제인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콩의 30배, 석류의 60배나 된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계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소염제 효능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과 붓기를 빼고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준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 알레히드가 혈관을 확장하여 피부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계피는 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따뜻한 성질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효과적이고 동시에 남성의 힘도 증가시켜준다. 계피처럼 매운 향신료들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생강이나 양파, 고추 등이 모두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매운 향신료들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다음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먹기에 편하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오메가3와 비타민 B가 피부의 건조함을 줄여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오메가3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드름, 주사비, 건선, 아토피 등의 피부염과 안구 건조증을 개선해준다. 리그난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준다. 피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씨를 오일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오메가3와 리그난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음식의 대명사이다.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이 풍부하다. 비타민C는 비타민 A와 E와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타민 A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주고 자외선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비타민 C와 E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카로노이드 성분은 과일과 채소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게 하는 색소이면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와 수박에 함유된 라이코펜,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루페인 등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며 피부의 건강을 살려준다. 다음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흰살 생선과는 달리 진하고 기름진 맛이 강하다. 청어나 꽁치, 고등어,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연어와 참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꽁치에 풍부한 비타민 A가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크림베리, 블루베리, 아사이 베리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혈관에 탄력을 준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염증을 차단한다.
다크 초콜릿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카카오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바놀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다크 초콜릿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을 예방하고 테오브로민과 카페인 성분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신년 젊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더라도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가성노화를 예방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한의학 박사 김순열, 출판사는 리더북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진짜 식사 2인데요. 일전에 앞부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삶은 달걀.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삶은 달걀이면 충분하다. 삶은 달걀은 위장에 편한 음식이어서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다. 달걀에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의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신경의 활동을 돕는 콜린, 레시틴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두세 개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아침에 바쁘다면 전날 밤에 달걀을 삶아두고 달걀 껍질을 미리 까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다음날 꺼내 먹으면 좋다. 몸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달걀을 먹는 것이다. 다음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국장은 머리카락, 손톱, 눈썹,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청국장에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프롤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피부 노화도 방지한다. 그뿐 아니라 청국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서 장내 유해 세균을 없애고 유익한 세균을 증가시켜준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청국장을 즐겨 먹는 것이 좋다. 갱년기에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보닌이 풍부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두부와 청국장을 함께 찌개로 끓여 먹거나 청국장 가루를 선식처럼 두유에 타먹는 것도 좋다. 아침에 먹는 식품으로 다음은 사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밤새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장운동을 활발히 해서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이다. 사과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뛰어나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사과를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면 비타민을 포함한 몸에 좋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다. 사과는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덩어리로
먹을 것을 권한다. 갈아서 먹으면 당분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녹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침 공복에 섭취해도 속쓰림이 없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자 100g당 비타민C가 3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자는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몸의 염증을 완화시킨다. 다른 채소의 비타민C는 조리할 때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달걀에는 사실상 비타민C가 없으므로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감자는 채로 썰어서 볶고 달걀은 스크램블을 하든지 혹은 계란 감자국을 끓이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이왕이면 감자와 달걀을 함께 먹기를 권한다. 다음은 2장 가속노화 예방을 위한 최강의 식단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과 섭취할 음식. 가끔 눈이 실룩실룩거리거나 몸이 어딘가에서 경련이 생기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몸이 떨린다고 해서 반드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탈수로 물이 부족하거나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이 떨리기도 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가 떨리는 경우가 있다. 스트레스가 탈수를 유발하고 신경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 중에 최소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받기를 권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 단맛이 당긴다. 영양학자인 피오나 턱의 보고에 따르면 달달한 것이 밑도 끝도 없이 당긴다면 그것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그네슘은 여성의 생리와도 관련이 있다. 생리 전에 유독 식욕이 증가하고 생리적 증후군으로 생리톤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것도 마그네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마그네슘 부족이 자궁의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근육통과 근육경련. 과로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있고 경련이 생긴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마그네슘의 부족이라고 한다. 근육통과 근육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섭취와 함께 마사지를 받거나 반신욕을 자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음은 불면증입니다.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이 약해지고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뇌신경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독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해서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는 하지불안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에 잠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뼈가 약해진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를 구성하는 칼슘의 양이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간에 고여서 돌이 되지 않고 뼈로 직접 가기 때문이다. 위산역류. 자연요법 전문가인 멜리사 글로버 박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위산을 중화해서 위산 가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을 없애주는 위산 억제제의 연료에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된다. 대신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위장 장애로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고 과로하지 않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기분이 우울해진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변비.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음식을 적게 먹었거나 또는 장이 약해서 변비가 오기도 한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때로 긴장하고 격려를 유발하여 장우동이 나빠진다. 이때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장의 긴장이 감소하면서 장우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변비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일 해독 주스 혹은 AB 주스를 2컵씩 만들어 마시면 변비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다음은 만성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가 쌓이면 의욕을 잃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몸이 천근만근이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해보아도 피로가 가시지 않을 때는 마그네슘을 보충해보자. 심각한 편두통. 비타민 A, B, C, D가 부족해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보통 두통이 아니라 심각한 두통을 유발하는 편두통이 생긴다. 마그네슘 부족이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부른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편두통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를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혈압이 상승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간다. 혈압과 혈당을 내리는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으로 혈관을 확장해서 말초혈관으로 피를 돌려야 혈압이 떨어진다. 그런데 말초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혈당도 마찬가지다. 운동으로 당을 태워야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마그네슘의 부족을 의심해보자. 마그네슘은 아몬드, 호박씨, 파칸,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오트밀 같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에 들어있다. 그 외에도 콩과 아보카도에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호르몬의 주 성분이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단백질이 근육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충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근육이 30대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원래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근감소증이 발생한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고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는 힘이 부족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간단한 운동 동작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뼈를 보호해주는 근육이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근감소증은 겉으로 보이는 골격근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줄어들 때는 내장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그래서 위장 근육이 얇아져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위축성 위염이 되기도 하고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염, 전립선염이 되고 눈 근육이 약해져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꺼풀, 볼살이 처지는 것도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다. 이름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매우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질병 치료 후에도 몸의 회복이 더디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피로를 쉽게 느낀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신호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단백질 부족의 신호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그 중에 알기 쉬운 것이 바로 허벅지 사이즈이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고 근감소증이 오면 눈에 띄게 허벅지가 줄어든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고 질병이 잘 낫지 않고 잔병 치레도 많아진다. 이외에도 단백질 부족은 탈모 혹은 굽어지는 자세 등을 유발한다.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하는 게 좋을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단백질은 근육의 생성과 신진대사에 사용하고 남은 양이 지방으로 변한다. 또한 잉여 단백질이 간에서 분해되고 신장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분해돼야 될 단백질의 양과 지방의 양이 쌓이면서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과잉 단백질 때문에 뼈로 가는 칼슘이 오히려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배출되어야 되는 요산이 관절 사이에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단백질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자. 단백질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다. 너무 빨리 흡수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너무나 빨리 흡수되는 영양분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단백질은 자연 그대로 조금씩 천천히 흡수되도록 복용하기를 권한다.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위해 먹고 바르는 콜라겐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과연 콜라겐을 먹고 바르면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 사람의 콜라겐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먹어서 보충하는 영양분일까? 단백질이므로 먹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콜라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된다.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어서 녹말을 분해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그러나 단백질은 위장에서 한번 소화되고 더 작게 부서진 단백질이 소장에서 한 번 더 분해가 된다. 콜라겐이 그 자체로 흡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약 90%의 콜라겐은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대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체내로 흡수된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 먹는 콜라겐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피부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결국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비싼 콜라겐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부를 보기 좋고 탄력 있게 만드는 뼈대인 콜라겐은 우리 몸 외부에서 충당하는 물질이 아니다. 콜라겐과 비타민의 차이점.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이 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리고 비타민 B를 먹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오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 하지만 콜라겐이 부족할 때는 꼭 콜라겐 자체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먹어야 한다. 물론 콜라겐 제품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되므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비싸게 보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콩, 두부, 우유, 각종 채소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섬유 모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을 앓고 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다. 이때 우리 몸은 줄어든 콜라겐을 보충하려고 한다.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 모세포에서 콜라겐이 부족하거나 콜라겐이 꼭 필요한 곳에 콜라겐을 만들어 보충해준다. 섬유 모세포가 아미노산을 혈액에서 받아 콜라겐을 합성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아미노산을 섬유 모세포라는 기계에 넣으면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단백질을 먹고 콜라겐을 먹어도 섬유 모세포가 일하지 않으면 혹은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약간의 효능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콜라겐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아미노산의 효능이고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굳이 콜라겐 제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살려주지 못하고 간에 쌓여서 간 경화가 되고 폐에 쌓여서 폐 섬유화가 되면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피부 탄력을 살려주는 콜라겐은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염증 반응이 잘 제어되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미노산 공급이 원활하고 노폐물 제어가 잘 되고 있을 때, 섬유모 세포에서 알아서 적재적소에 만들어 채워주는 것이다.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술과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무릎 관절염이 사라지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항염증, 이뇨, 항산화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으로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이뇨 효과로 무릎과 전신의 부종을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로 간과 혈액의 독소를 제거한다. 샐러리에는 비타민C를 포함해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타민 K 등의 비타민과 지아잔틴, 루테인 및 베타캐로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이 무릎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면역체계를 증진시켜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샐러리의 류테올린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하고 뇌염증을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아피제닌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하며 위암과 췌장암, 유방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샐러리를 녹즙이나 반찬으로 즐겨 먹으면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은 사골국물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는데, 사실 진통제는 요통이나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진통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뇌를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 손을 베이면 피가 나고 붓고 통증이 심하다.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아프진 않겠지만 상처는 그대로 있다. 통증이란 알림 신호, 화재 경보 같은 것이다. 우리 몸에 이런 고장이 났으니 면역력을 동원해서 치료하라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지속해서 무시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의 구성 성분이라고 알려진 글루코사놀, 콜라겐 같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런데 이런 성분은 모두 사골국물에 많이 들어있다. 사골 육수에는 콜라겐과 각종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있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다.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가 있다. 사골국물을 매일 한두 잔씩 복용하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우술입니다. 우술은 쇠의 무릎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이다. 소의 무릎처럼 생겨서 우술이라고 한다. 관절염 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을 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약재 중 하나이다. 우술은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된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강황, 대추, 두충, 오가피, 홍아씨 등 이런 약재들과 함께 차를 만들어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산성화가 된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사람은 몸의 산성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레몬과 같은 감귤류는 실제로는 산성식품이다. 하지만 이들이 체내로 들어오면 알칼리성 반응을 유도한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 된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핵산이 요산으로 변하며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관절이나 연골 등 조직에 침착되어 생기는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발병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부으면서 통증이 극렬한 질병이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와 레몬 추출물이 혈액 내의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고 한다. 레몬 주스를 마시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양의 탄산칼슘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두 잔의 레몬 주스를 마시면 좋다. 너무 진한 레몬 주스는 치아 손상을 유발하고 입과 목,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물로 희석해서 먹어야 한다. 레몬은 강황, 대추, 우슬, 녹차와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양분은 칼슘과 비타민 D이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생성하고 강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다. 다음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다. 그 외에도 뱅어포, 멸치, 연어 등 푸른 생선이 있다. 또한 브루콜리, 케일 등과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다. 미역과 마카다미아 등도 칼슘 함량이 높다. 다음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음식은 표고버섯, 두부, 달걀 등이 있다. 비타민 D는 음식보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중요하다. 상추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철, 엽산 등이 풍부하다. 상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 A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모이는 것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상추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에 나쁜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이 뼈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달콤한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긴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와 녹차. 카페인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굳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자. 커피의 강렬한 자극을 잊지 못한다면 레몬즙을 권한다. 레몬즙의 강한 신맛이 커피의 추억을 지워줄 것이다. 다음은 과도한 음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술을 자제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도 방해한다. 골다공증 예방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해야 칼슘이 뼈로 간다. 뼈에 운동 자극이 전해져야 뼈가 칼슘을 불러온다. 운동을 하지 않고 칼슘만 먹게 되면 칼슘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착되는 경우가 있다. 담낭에 들러서 담석이 되고 신장에 눌러앉아 신장 결석을 만들고 관절에 정착하면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함께 해줘야 한다. 노화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면인데요. 다음은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면서도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잠자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카페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티라민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대사 생성물이다. 티로신은 주로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고기와 치즈, 포도주, 맥주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주로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품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티라민이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두통이나 심장 박동의 빠름, 혈관 수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티라민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이유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을 잠자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된다. 티라민은 와인과 막걸리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에 와인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잠자기 전에 와인을 마시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마시는 와인은 장기적으로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와인 안주로 치즈를 곁들이는데 치즈도 발효식품이므로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와인과 치즈를 먹으면 뇌신경을 더욱 흥분시킬 수가 있다. 잠자기 전에 짜게 먹는 것이 숙면을 방해한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중요한 신체 활동은 신경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낮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기억해야 될 일,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뇌신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활발히 움직인다. 이러한 뇌신경의 활동을 방해하는 음식이 바로 소금이다. 잠자기 전에 짜게 먹는 것이 숙면을 방해한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신경을 청소하는 림프액의 순환이 방해되므로 야식이 몸에 나쁜 것이고 짠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고 많이 먹는 것이 나쁜 것이다. 가벼운 운동이나 반신욕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강제로 시키면 뇌신경의 글림프 신경도 활성화된다. 운동으로 오른 체온이 식으면서 수면을 유도해준다. 또한 반신욕은 온몸의 모세 혈관을 열어서 뇌신경에 걸린 압력을 떨어뜨린다. 림프순환도 강제로 시켜서 노폐물을 제거한다. 건강해지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잠을 잘 자야 만성피로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한 잠을 잘 자야 치매나 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다. 다음은 피부를 10년 정도 젊어 보이게 하는 음식입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특히 녹차 추출물은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부염과 주사비 같은 피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강력하다.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탄력성 감소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다음은 사골 국물입니다. 최근에 사골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 유명한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사골 국물을 먹고 다이어트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입소문이 났다. 사골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의 하나인 5대2 단식을 하면서 단식 기간에 사골 국물만 마시는 것이다. 사골 국물은 포만감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하고 있다. 사골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데 그중 돋보이는 것은 콜라겐 함량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사골 속의 콜라겐 성분과 지방 성분이 바로 피부의 탄력을 길러준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사골 국물을 자주 마시면 좋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빼놓을 수 없다. 올리브 오일을 먹지 않고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 건강에 강력한 효능을 준다.
올리브 오일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올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올레산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조를 막아준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의 가장 위층인 각질 부분에 침투해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비타민 A가 피부의 표면 내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한다.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를 예방하고, 스칼린 성분은 보습에 효과가 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효능은 막힌 피지를 녹여서 모공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다. 각질을 제거해서 주근깨를 제거하고 피부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등 많은 효능이 있다. 다음은 갈근입니다. 갈근은 일반적으로 칡이라고 부른다. 갈근은 한약재로 사용되는데 땀을 내고 열을 내고 갈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갈근은 우리 몸의 진액을 피부로 보내서 피부병을 치료한다. 갈근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다이드제인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콩의 30배, 석류의 60배나 된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계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소염제 효능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과 붓기를 빼고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준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 알레히드가 혈관을 확장하여 피부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계피는 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따뜻한 성질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효과적이고 동시에 남성의 힘도 증가시켜준다. 계피처럼 매운 향신료들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생강이나 양파, 고추 등이 모두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매운 향신료들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다음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먹기에 편하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오메가3와 비타민 B가 피부의 건조함을 줄여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오메가3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드름, 주사비, 건선, 아토피 등의 피부염과 안구 건조증을 개선해준다. 리그난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준다. 피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씨를 오일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오메가3와 리그난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음식의 대명사이다.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이 풍부하다. 비타민C는 비타민 A와 E와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타민 A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주고 자외선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비타민 C와 E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카로노이드 성분은 과일과 채소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게 하는 색소이면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와 수박에 함유된 라이코펜,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루페인 등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하며 피부의 건강을 살려준다. 다음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흰살 생선과는 달리
진하고 기름진 맛이 강하다. 청어나 꽁치, 고등어,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연어와 참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꽁치에 풍부한 비타민 A가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크림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혈관에 탄력을 준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염증을 차단한다. 다크 초콜릿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카카오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바놀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다크 초콜릿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을 예방하고 테오브로민과 카페인 성분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를 신년 젊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더라도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가성노화를 예방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